2025년 탈중앙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DAO는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커뮤니티가 직접 모든 걸 결정한다면서 정말 시끌벅적했던 그 광장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는 거죠. 이게 혹시 디파이가 위기에 빠졌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성장통 같은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침묵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디파이의 권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또 왜 옮겨가고 있는지 그 흔적을 따라가 보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사건의 핵심은 이 침묵이 디파이의 종말,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계산된 사업화와 점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주인이다 라는 그 이상적인 꿈이 그래서 일은 누가 효율적으로 할 건데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과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돈과 권력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조용해진 DAO는 그 거대한 구조 변화를 알리는 뭐랄까 첫 번째 단서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조용해졌나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던데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6개 DAO, 그러니까 AV, 리도, 유니스왑 같은 정말 굵직한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제한 건수가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전년 대비 최소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줄었다고요. 90% 감소면 이건 그냥 논의가 멈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활동이 중단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한 건수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제안에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 그러니까 중앙값 기준으로요. 이 참여자 수 역시 대부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리도가 유일한 예외이긴 한데 이건 내부적으로 참여 규칙을 바꾸면서 나타난 기술적인 효과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미스터리의 가장 기묘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뭔가요? 투표하러 온 사람의 머릿수는 줄어들었는데 전체 투표된 표의 수는 오히려 늘거나 유지됐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은 줄었는데 표는 늘었다고요? 유령이라도 투표했나요? 유령은 아니고요. 이게 바로 권력 이동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일일이 제안을 읽고 직접 투표하는 대신에 자신의 투표권을 소수의 전문 대리인, 즉 델리게이트에게 맡겨버리는 현상이 보편화된 겁니다. 마치 한 명의 국회의원이 수십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해 투표하는 것처럼요. 한 명의 델리게이트가 수많은 개인의 표를 모아서 행사하니까 참여자 수는 줄어도 전체 투표 수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과거의 DAO가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서 소리치던 직접 민주주의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의회로 보내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원 제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시끌벅적한 광장이 조용한 이사회로 변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디파이 거버넌스의 중심은 명확하게 소수의 프로페셔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권력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프로페셔널들이 정확히 누구죠? 그냥 돈 많은 투자자인가요? 또 사람의 투표권을 위임받아서 전문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집단이죠. 두 번째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자 LP고요. 이들은 시스템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말하자면 이 새로운 금융세계의 은행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과 긴밀하게 연결된 펀드나 장기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각자의 이해관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 이 생태계를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운영은 훨씬 빨라지겠네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모든 사안을 대중의 여론에 묻는 대신에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니까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서죠? 효율적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효율성이라는 말이 중앙화를 포장하는 아주 듣기 좋은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건 결국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뜻과 같거든요.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시스템 전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캡처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우리가 탈중앙화를 하려던 이유가 바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효율성을 줬다 보니 다시 과거의 기업 이사회나 정치 구조와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효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중앙화.
그렇다면 권력뿐만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 즉 수익 구조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돈도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권력이 움직이는 곳으로 도랭 날아가게 마련이죠. 2025년에도 디파이 수익의 승자 독식 구조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프로토콜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60%를, 상위 20개 프로토콜이 무려 80%를 차지했습니다. 잠깐만요. 80%요? 그럼 수천, 수만 개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딱 20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전체 시장 수익의 80%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8020 법칙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인데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를 이 20개의 거인이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아주 미세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상위 6개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훨씬 심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약간은 완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소수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그 최상위 포식자는 단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입니다. 테더가 USDT가 전체 수수료의 54%, 서클이 USDC가 18%를 가져가면서 둘이 합쳐 72%라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수수료의 4분의 3 가까이를 가져간다니 어떻게 보면 중앙화의 끝판왕이네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제국 말고 또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다른 사업 모델은 없나요? 뭔가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2025년 디파이에서 가장 확실한 진짜 사업으로 떠오른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퍼프, 퍼페추얼 탈중앙화 거래소, 즉 퍼프DX입니다. 상위 4개의 퍼프 거래소가 전체 수수료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7.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수많은 프로토콜이 피 튀기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단 4개가 이 정도 점유율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성공이죠. 알겠습니다. 퍼프DX가 도를 잘 본다는 건 알겠는데 전문 트레이더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퍼프가 도대체 뭔가요? 주식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미래 가격에 대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베팅에 만기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퍼페추얼 계약이라고 부르죠. 만기가 없으니 트레이더들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래 활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반 현물 DX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죠? 일반 현물 DX는 시장이 뜨거울 땐 거래량이 폭발하지만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면서 수익이 급감합니다. 변동성에 목을 매는 구조죠. 하지만 퍼프DX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승에 베팅하든 하락에 베팅하든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극대화하든 위험을 피하려고 해지를 하든 트레이더들의 거래 수요는 24시간 내내 꾸준히 존재하거든요. 이건 마치 항상 열려있는 카지노와 같습니다. 고객이 이기든 지든 카지노는 수수료를 챙기는 것처럼 퍼프DX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진짜 사업체에 가까운 모델인 거죠. 카지노 비유를 들으니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구조라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돌아와 보죠. DAU가 조용해진 이유. 어쩌면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게 투표권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어봤자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니 당연히 관심이 멀어지고 활동도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투자자들의 그래서 내가 이 토큰을 왜 들고 있어야 하지?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프로토콜이 벌어들인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 나눠주는 모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마치 기업이 이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수익을 공유하는 프로토콜의 비중이 1년 만에 5%에서 15%로 3배나 급증했습니다. 전통 기업의 자사주 매입, 바이백이나 배당 모델이 디파이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죠. 특히 에이베나 리도 같은 거대 프로토콜들이 바이백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시장 전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토큰은 단순한 투표권이 아니라 우리 사업의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입니다. 라고 선언한 셈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주주처럼 수익을 나눠주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왜 이런 모델이 예전에는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2025년에 와서야 가능해진 거죠? 갑자기 디파이 앱들이 돈을 더 잘 벌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열쇠입니다. 이 모든 변화, 즉 DAO의 전문화, 거버넌스 토큰의 자산화가 가능해진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프라 비용의 극적인 하락입니다. 인프라 비용이요? 네, 쉽게 말해서 디파이라는 사업을 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 그러니까 가계 월세가 엄청나게 싸진 겁니다. 이걸 물리적인 가계에 비유해 볼게요. 2021년에는 가계 월세, 즉 블록체인에 내는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매출의 절반 이상 54%를 월세로 내야 했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런데 2025년에는 이 월세가 매출의 19%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이더리움의 평균 트랜잭션 비용이 2021년 고점 대기 86%나 하락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줄었는데 처리하는 거래 건수는 오히려 2.7배나 늘었죠. 훨씬 싸고 더 빠르게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사용자가 낸 수수료의 대부분을 인프라, 즉 체인이 가져갔다면 이제는 그 위에서 장사하는 앱이 66%를 가져가는 구조로 역전됐습니다. 가계주인, 즉 앱의 주머니가 넉넉해지니 드디어 투자자, 토큰 보유자에게 이익을 나눠줄 여력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이백이나 수익 분배 모델이 확산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DAO는 죽었다가 아니라 DAO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기업으로 진화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모두가 참여하는 광장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넘어서 현금 흐름과 운영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의 잘 조직된 시스템으로 변모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조용해진 DAO는 바로 그 거대한 경영권 전환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셈이죠.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2026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할까요? 크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수의 전문 델리게이트와 거대 자본이 이끄는 이 사회가 과연 효율의 상징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결국 새로운 중앙화와 지배의 도구가 될까요? 이 효율과 탈중앙화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수익 모델의 향방입니다. 상위 20개가 80%를 독식하는 이 극단적인 승자 독식 구조는 앞으로 더 굳어질까요? 아니면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서 이 구도의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디파이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지를 묻는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은 디파이 비즈니스의 표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꾸준한 현금을 창출하는 펍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과연 미래 디파이 사업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변동성에 기댄 단기적인 대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는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디파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